자, 대유권 보증 비용,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이 있습니다. 사고 처리 비용은 보험회사에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비용을 그 피보험자, 계약자는 피보험자 지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도 또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을 구해서 그죠? 협력을 요청해서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가입금액 초과해도 보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의 중요한 또 차이는 나머지 앞에 세 개와 차이는 뭐냐면은 자 만일에 말입니다. 이제 가액이 10억이고 가입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은 2분의 1의 일부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손해방지 비용 즉 80% 이제 따로 그 편의상 빼고 얘기하는 건데 만일에 손해방지 비용이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일부 보험이면 500만 원 지급이 되는 거죠. 자, 다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기타 협력 비용은요. 일부 보험이라도 전액 다 지급이 됩니다. 일부 보험이라도 전액이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개인 전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업 전문에 가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오시는데 개인 전문에서는 시험 보면 바뀌어요. 이건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 전문에서는 이 밑에 거 사고 처리 비용은 어때요? 보통 약관에 없어도 없어도 보상을 하고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보상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손해방지 비용이 되겠죠. 네, 직피서 잔주물 제거 비용 보통 약관 들어가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개념상. 그러면 이제 잔주물 제거 비용과 손해방지 비용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개념 차이를. 잔주물 제거 비용은요, 어떠한 의미에서도 보험가입 금액 안에서 지급이 돼야 됩니다. 이 자체도 어때요? 손해의 10%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해의 10%라 하더라도 보험가입 금액 안에서 다 지급이 돼야 돼요. 잔주물 제거 비용은. 사고 보험금 플러스 잔주물 제거 비용이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방지 비용은 초과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보험자에게 필요 유익한 비용을 계약자가 지출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계산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보험금의 계산 문제는요, 화재 보험이 그야말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본을 익힌다. 시험 문제 대비도 할 겸 전체 손해보험의 기본을 익힌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해서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은 뒤에서 배웁니다만은 자, 화재 보험의 물건은 주택 물건, 일반 물건, 공장 물건이 있는데요. 이제 80% 그 부부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반 화재 보험에서는 이제 공장이 아니면 80%를 다 적용하거든요. 일반 건물이니까. 장기 화재는 재고만 아니고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 해놓으면은 80%가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가입 금액이 4천이고요. 손해액이 2천이고 잔주물 제거 비용이 있고 가액이 1억이다라고 하면은 일부 보험이네요. 근데 80%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자, 창을 띄우고 봅시다. 자, 일단 잔주물 제거 비용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액은 2천만 원인데 이거 못 빼고 여기에 대해서 자 500만 원 맞죠? 곱하기 이제 크게 그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요 손해 플러스 잔주물 제거 비용 플러스 손해 방지 비용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나머지 두 개는 계산 방식이 다 동일합니다. 손해액을 계산할 때 동일해요. 일부 보험이면 일부 보험의 비율을 적용하고 동일하게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액이 1억이고 그죠? 가입 금액이 분자에 4천만 원 들어가고 일반 건물이니까 0.8을 곱해줘야 되죠. 공동보험 비율을. 그러면은 반이니까 250만 원이 됩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계산하고 3단계로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이 손해의 10%라 해야 되죠. 손해의 10% 어때요? 한도가 200만 원이잖아요. 250이 아니고 뭐가 적용이 된다? 200만 원이 적용이 된다. 그죠?
네, 요건 잔주물 제거 비용만 묻는 거니까 2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손해를 계산할 때 네,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보험자가 총 지급하는 보험금은, 즉 이 문제가 어때요? 손해 플러스 잔주물 플러스 손해 방지 비용을 다 계산하는 거죠. 자, 창을 띄우고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손해액을 먼저 봅시다. 손해액은 어때요? 손해액이 8천만 원이고, 맞죠? 그리고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4천만 원. 가입이 1억입니다. 일부 보험이죠. 그런데 일반 건물이고 장기니까 재고만 아니면 다 0.8을 곱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때요? 4천만 원입니다. 손해액은. 자, 첫 번째 손해 계산해고 전체 총 지급이니까 손해 플러스 잔주물 플러스 손해 방지 비용이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잔주물 봅시다. 잔주물은 2천만 원 곱하기, 자, 요 식은 똑같죠? 얘랑.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이 되는데, 두 번째로 어때요? 손해액의 10%나 해야 되죠? 손해액의 10이니까 800입니다. 자, 그런데, 손해 플러스 잔주물의 합이 어때요? 4,800만 원인데, 가입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4천만 원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 2번을 여기까지는 4천만 원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손해방지 비용은 500만 원인데 동일한 산식을 적용하게 되면 250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 합해서 어때요? 4천만 원, 얘는 500만 원, 합쳐서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재보험에서 지급보험금, 총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잔주물 제거비용, 손해방지 비용인데 지급보험금을 계산한 산식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잔주물 계산할 때 특히 유의하시면 되겠고, 손해방지 비용은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다 더해져서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네, 계산 손으로 다 이렇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가 총 지급하는 보험금 보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이니까 일반 물건이죠. 장기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자, 이 경우에 총 지급하는 거 아까 같은 예제인데 한 번 더 봅시다. 자, 창을 띄우고, 첫 번째 손해액은 어때요? 2억에다가 가입 금액이 1억이고 가액이 얼마? 2.5억이네요. 그런데 상가니까 0.8을 곱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8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1억이 되고, 손해액은. 잔주물 제거 비용은 어때요? 5천만 원에다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2,500이 되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손해액을 10%나 해야 되죠. 자, 2억의 10% 2천만 원. 2천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개 합한 금액이 어때요? 1억 2천인데 가입 금액이 1억이니까 1억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은 6천만 원에다가 같은 산식을 넣어서 3천만 원 되죠?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손으로 이렇게 직접 풀어보면은 예제 같은 형식의 두 개인데 뭐 이 정도 충분하겠습니다. 연습해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또 추가 예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경우에 지급보험금을 옳게 계산한 것은, 자, 장기화재 보험이고 보통 약관이고, 자, 가입 금액이 1억 원, 1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액이 2억 5천이다. 아까처럼 일부 보험이네요. 그리고 장기화재의 일반 업무이니까 80% 부보 비율이 정해지겠죠. 자, 그럼 또 같이 또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예제니까요. 네. 자, 같은 루틴으로 가면 되는데, 잔주물 제거 비용이 얼마예요? 300만 원인데, 자, 이렇게 2분의 1이 되고 150이 되네요. 150인데 손해액이 10% 200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확정이 되겠죠. 그리고 두 개 합해서 1,150만 원인데 가입 금액이 충분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대로 확정이 되고, 자, 손해방지 비용 합해서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겠습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묻는 것입니다. 자, 고의나 중과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화재 발생 시에 도난 분실은요, 이거는 어디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뒤에 우리가 배웁니다만은 특약을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화재 발생 시에 도난 분실은요,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모랄 해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특약을 넣어도 안 된다. 이런 특약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 발화, 자연 발열, 이거는 성질상 부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연 발화가 돼서 다른 목적물에 이제 불이 붙어서 이거는 이런 화재가 보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야적장에 석탄이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내가 보험에 가입했다 치면은 석탄에서 자연적으로 자 석탄과 예를 들어 보면은 자 투개단 자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야적장에 자 상가 건물이 있고요. 자 상가 건물이 있고 옆에 야적장에 석탄이 있다고 합시다. 둘 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석탄에서 자연 발화가 됐어요. 스파크가 이래가지고 자연 발화. 그러면은 이 석탄에 대한 자연 발화니까 이거는 면책이죠. 이거 보상하지 않지만 여기서 불똥이 튀어서 옆에 보험의 목적에 불이 붙으면 이거는 보상하는 거다. 아시겠죠? 네, 그 차이가 됩니다. 다른 보험 목적물에 대한 화재는 보상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열 및 폭발 손해는 주택 물건은 담보합니다. 네, 주택 물건은 화재 요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주택 화재에 대한 장려 차원에서 주택은 LPG 많이 쓰자는 거죠. 그래서 LPG 또는 뭐 도시가스,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는 그 주방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택 물건에 한해서 폭발 사고 담보합니다. 화재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압기 파열로 인한 손해, 요거는 이제 물리적 폭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리적 폭발은 어디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화재 보면 화학적 폭발만 보상한다. LPG, 도시가스 화학적 폭발이죠. 그 다음에 발전기, 여자기, 변압기 등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자, 전기적 사고로 인한 뭐 기계의 어떤 고장이나 이 부분은 화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기적 사고로 인한 화재 손해라고 쓰면은 요거는 보상합니다. 왜냐하면 화재 발생의 화재 보험은 화재의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를 보상하는데 그 화재의 원인은 구분하지 않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기적 사고로 인한 화재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통 약관으로. 그러나 이 전기적 사고 자체는 보상하지 않는다. 요걸 보상하려면은 전기위험 담보 특별 약관을 넣어야 됩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진 당연히 안 되고요. 해결료 안 되고, 방사 안 되고, 자, 국가 뭐 이것도 안 되고, 아시겠죠? 이제 설명드린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화재 부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의나 중과실은 당연히 보상하지 않고요. 화재 발생했을 때 도난 분실은 어디에도 보상하는 데가 없다. 자, 이로 인해 다른 목적물에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겠죠. 네. 자, 변압기 등의 전기적 사고 자체는 보상하지 않는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과 손해 방지 비용을 배울 때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보험금은 손해 플러스 잔존물 플러스 손해 방지 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의 연장이 되겠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그 장기연금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분 좋고 맑은 정신으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합니다. 이토마토 증권 강연회 6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명준호의 2말 3초 수익 필살기 6월 14일 일요일 저녁 8시 박준현의 실적 차별화에 투자하라 2월 14일 일요일 저녁 10시 마제스터의 어닝 시즌이고 시장 대전망 2월 14일 일요일 무료 강연회를 놓치지 마세요. 피가 다른 진단, 진단쇼. 진실진으로 모여주세요. 야간
강남면옥에 오시면 3대가 즐겁습니다. 강남면옥에 오시면 3대가 행복합니다. 가족 모두 화목해지는 이곳. 맛있다. 엄마, 다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와요. 우리 딸이 엄마보다 더 효자네. 강남면옥 직영점은 오직 복대동 한 곳입니다. 유사상표에 주의하세요. 복대동 산업단지 6거리와 강남면옥 청주점. TV손해보험의 참 좋은 운전자 보험.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또는 중과실 사고일 때 피해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데요. 디스쿨 전 사고도 특약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바로 DB손해보험의 참 좋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내가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 형사적 책임 비용만 보장해드리느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내가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나도 입원할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입원 일당도 보장되고 부상 치료비도 물론 기본과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나도 나지만 남은 가족들은. 그래서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애 시 생활자금, 또 사망 시에도 특약으로 보장이 됩니다.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사고가 나도 기본과 특약으로 보장해드린다는 핵심. 합리적인 보험료에 20년간 보험료도 오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지금 전화해서 더 꼼꼼히 물어보세요. 7분 이상 상담 완료 시 조리시간 단축은 물론 다양한 재료를 손쉽게 멀티 다지기 증정. 주식 투자 성공 방법은 지주사로 묶어서 봐야 될 것 같고, 토마토 TV로 보고 듣고 증권통으로 바로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TV에 나오는 종목 시세를 확인하고 종목 진단 신청하고 진단 VOD도 보고 관심 종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도 나누세요. 주식 투자 토마토 TV 증권통으로. 취업해도 끝나지 않는 전쟁. 자격증이라도 따야 하나? 내 통장이 통장! 아직도 모르세요? 무기로 수강할 수 있는 내일 배움 카드. 해당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HID 넷에서 확인하세요. 중요한 건 토마토 패스에서 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하고 자격증도 받아가세요. 웃고 더블로 가! 내일 배움 카드로 토마토 패스와 함께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보험심사역 모의고사 해설 강의 개인전문 파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문항수는 12번부터 진행이 되고 과목은 장기연금보험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후반부에 계산에 대해서 연습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 계산 문제를 마스터하는 시간으로 임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심사역에서 계산 문제가 한 두세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시고 이번 시간에 확실히 한번 익혀 보겠습니다. 자, 12번부터 바로 진행하죠.